(2024년 9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 촬영하고 있는 26일, 전날인 25일, 서울 광화문에 공군 고기의 비행단 블랙이글 T-50으로 만든 블랙이글 편대가 들어와서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F-15K 전투기도 들어와서 비행을 했습니다. 광화문을 날아갔죠. 이 소음으로 이게 전쟁 난 거 아니야 하고 놀란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한 수십 건의 이게 뭐냐라고 하는 소음 신고가 경찰, 소방, 서울시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7일에도 또 대규모 공군 훈련이 있습니다. F-15는요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블랙이글은 T-50은 작은 비행기고요. 블랙이글에 들어가는 엔진이 F-404라고 하는 엔진인데, F-404 2개를 넣으면은 T-50은 1개 들어갑니다. 2개를 넣은 게 F-18 전투기입니다. 404 엔진 2개 집어넣은 게. 근데 F-18하고 동급인 비행기가 F-100 내지는 F-110 엔진 1개를 넣은 F-16입니다. 그러니까 F-404는 F-110이나 100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돼요. F-18하고 16이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F-16에 들어가는 그 대형 엔진 F-100이나 F-110을 2개 집어넣은 게 F-15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15에는 T-50, 블랙이글을 구성하는 T-50에 들어가는 엔진 4개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F-15는 한번 날아가면요 그 소음이 굉장합니다. 저는 비행기 전투기 소리 들으면 대충 맞추는데, 특히 F-15는 금방 맞춰요. 소리가 크면 무조건 F-15예요. 이러한 F-15가 서울 상공을 날아가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는 시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방송에 나가는 27일도 이런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34년 만에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76회 국군의 날인데 이날 대규모 시가행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규모 시가행진. 이때는 지금 연습 비행하고 있는 공군 전투기는 물론이고 육군은 또 헬기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헬기가 세계에서 3위로 많습니다. 600몇 대가 됩니다. 공군기도 600몇 대 되고요. 이 헬기들은 더 낮게 날아갑니다. 헬기는 많이 떠야, 아주 많이 떠야 4,000, 아주 많이 떠야 5,000km, 5,000m밖에 못 떠요. 보통 여러분들이 타시는 여객기는 18,000에서 10,000km 정도 뜨고요. 해발. 그래서 헬기는 4,000m까지도 안 올라가요. 보통은 한 몇백 킬로, 1,000km 이하에서 날아가는데, 헬기는 제가 농담 삼아서 헬기 마일리지가 10,000마일 넘어 그러는데, 우리나라 군용 헬기를 타면은요, 이 지상에 있는 도로 보면서 조종사가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낮게 날아와야만 하는 게 헬기거든요. 헬기들이 편대 비행하면 서울 시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이런 것들이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루어집니다. 지금 K방산이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이제 천궁이 카타르인가? 이라크에 수출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 육군의 기동부대가 제7기동군단인데, 제7기동군단 밑에 수기사라고 하는 수도 기계화 사단, 그 다음에 8사단, 11사단, 2사단 등등이 있는데, 이 11사단, 화랑부대죠. 11이니까 이렇게 아랍의 숫자 2개를 쓰니까 젓가락 부대라고 하는 부대. 이 11사단, 11기동군단에서 약간의 병력을 뽑아서 카타르로 이번에 출항을 했습니다. 한 150명 정도. 근데 이 부대는 기동부대이기 때문에 저는 K2 전차, K9 자주포, K200 장갑차를 끌고 해군의 노족봉함, LST, 대형 수송함이죠. 를 타고 카타르로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군하고 같이 연합작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K9, K2, K200을 보여줘서 그쪽에서 사게끔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K방산이 K 원전과 더불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러한 K 계열의 무기들이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숭례문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면서 선보일 겁니다. 자, 굉장히 자랑스럽죠. 그런데 만약에 이날 제가 북한군의 총참모부에 있다면 저는 이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북한이 오늘까지인가 24차례인가 보냈죠. 23차례가 이상 보냈습니다. 오물풍선을 대량으로 띄워서 만약 그날 바람이 잘 불어준다면, 그리고 걔네들 풍선은 거기 타이머가 있는데 째약째약 가서 탁 터지는 건데, 그게 시간이 딱 되면 스스로 불이 탁 나면서, 불이 나면은 위에 있는 풍선이 터지죠. 그러면 그 똥이 들어있을지 쓰레기가 들어있을지 오물이 쫙 뿌려지는 겁니다. 뭐 삐라 뿌려봐야 우리는 관심 없으니까 똥새리나 퍼붓는 게 제일 좋겠지. 그날 한 30만 개의 풍선을 띄워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일부는 뭐 엉뚱한 데 날아가겠지만 한 10개 정도만 서울 광화문 한복판 숭례문까지 나타나서 마침 때 맞춰 국군이 날 행사하고 있는데 쫙 떨어진다. 우리의 블랙 이글하고 F-15 편대, 또 육군의 헬기, 또 기타, 또 이날 우리 공개하는 게 KF-21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F-18급 전투기, 아까 말한 F-404 엔진보다 하나 업그레이드한 게 F-414 엔진인데 그거 두 개를 넣은 KF-21을 우리가 개발해서 현재 시행보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띄우는데 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풍선이 이 전투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전투기 추락합니다. 우리 전투기 못 띄워요. 그리고 국군의 날 군인들 폼나게 가는데 풍선이 펑 터져서 우리 국민들이 뿌린 오색 색종이가 떨어지고 있는데 북한 똥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되죠. 저는 북한군, 제가 총참모부에 있다면은 지금 열심히 오물을 주워 담고 풍선 띄우는 준비하면서 10월 1일 날 서울 방향으로 풍선 띄우기 좋도록 바람 불기를 기도할 겁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9월 23일 날 오전, 새벽이겠죠. 오전 5시 25분. 인천공항 영종도입니다. 글로 북한이 띄운 이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이륙하고 착륙하던 비행기를 착륙하지 못하게 하고, 이 오물풍선보다 높은 고도에서 선의 비행하던 거예요. 착륙하려는 비행기는 위에서 돌게 만들고 이륙하는 비행기들은 이륙 중지를 했죠. 그리고 어찌됐든 인천공항에 풍선 떨어진 게 확인된 6시 43분.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착륙과 이륙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채 10분도 안 된, 10분이 된 6시 55분 오전 또 쓰레기 풍선이 발견돼서 또 금지했다가 7시 8분, 한 10분 만에 다시 풀어줬습니다. 지금 북한이 인천이 가깝죠. 그걸로 계속 띄워요. 강화도만 지나면 인천이니까. 우리 비행기가 못 뜨고 내립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 9월 9일에도 인천공항에 떨어졌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요청해서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띄웠는데 6월 1일부터 7월 24일 사이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이착륙에 지장을 받은 비행기가 133대, 승객은 18,200여 명입니다. 지금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는 성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북한이 오물풍선 띄우는 건 예행 연습이라 그랬죠. 자, 국군의 날 때 한국 엿 먹으라 하고 한 풍선 10만 개 띄워서, 날씨가 그날 마침 좋아갖고 서울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30만 개 띄웠는데 한 1000개가 서울 상공에 떨어진다. 그 중에 한 100개 또는 10개 이상, 10개도 좋아. 광화문과 숭례문에 떨어진다. 100개만 서울에 떨어져도 우리 KF-21 비행, 블랙 이글 비행, F-15, 그 요란한, 그 용명을 잘하는 비행기들이 못 돼요. 그 쓰레기 풍선이 비행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면 비행기 죽어요. 추락해요. 새가 부닥쳐도 버드 스트라이크로 추락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인천공항 피해 입으니까 우리가 뭐 작전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처음 이 5월 달에 북한이 띄울 때부터 지금 우리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걔네들이 띄우는 준비하는 거 위성으로 다 보고 있잖아. 우리 금강 정찰기로 찍고 있고 다른 걸로 찍고 있잖아요. 그럼 딱 드론 띄워놨다가 뛰어오르면 거기서 뭐 드론에서 이렇게 총 쏘는 거 어렵지 않아. 소총 같은 거 쏴도 되고 레이저 쏴도 돼. 그 풍선 탁 맞추면 쓰레기 북한에 떨어지잖아. 우리 드론 작전 사령부 만들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작전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대한민국
사령부를 기본적으로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맨날 잘한다 그러지만 막상 유사시가 되면은 뭐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고 작전을 다 뺍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능력 검증을 위해서라도 그걸 맞추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제 5월달 요구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 북한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할 거잖아요. 제 방송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 드론 작전 사령부가 도저히 막을 수도 없는 한 30만 개를 띄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100만 개를 띄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때릴 때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드론하고 카츄샤 로켓을 쏘니까 아이언돔이 자기 능력껏 막았지만 못 막은 것들은 이스라엘이 떨어지면서 당했잖아요. 오물풍선 30만 개, 우리 드론 사령부가 드론 몇 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드론으로 안 되면 육군 부대들이 앞에 전방에 이제 우리 전방 부대들은 방공 포병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벌컨을 갖고 있어요. 벌컨으로 쏴? 벌컨은 요란합니다. 벌컨은 기관총 몇 개를 6개인가 묶어놔서 드르르르 쏘는 거예요. 원래 비행기 잡는 건데 그걸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모기가 날라왔는데 모기 잡겠다고 명검을 뽑아드는 거야. 겹는 발검. 모기는 모기채로 잡아야 돼. 드론으로 잡는 게 좋은데 비싸게 잡는 거지. 그리고 그게 맞춘 다음에 떨어지기는 우리 떨어지면은 북한 쪽에도 우리 떨어지면 낙탄 피해가 벌 수도 있어. 불이 날 수도 있고. 30만 개 띄우면 군사작전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엿먹으라 하고 띄울 거예요. 아이씨, 우리는 이거, 야, 남한도 삐라 보내는데 내가 보는 게 뭔 잘못이야. 왜 니들이 군사행동하고 시비 걸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돼 있나요? 준비돼 있나요?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안보실. 그리고 드론도 같이 띄우면 어떡할 거예요? 드론이 꼭 공격용이 아니고 촬영용을 띄워갖고 쭉 하면은 국군의 날 전방에서 그거 쏘면서 훈련, 우리가 지금 시가 행전 할 수 있겠어요? 개판되는 거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에 대한 대비를 하라. 이정훈의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